비장애인도 취직하기 힘들다는 게 나를 어디 받아준 적이 있을까? 아무 데도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우울감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렵다면 그냥 눈높이를 조금 낮춰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비장애인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취업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기 행동을 성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노일영아 치고 나서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너무 주눅들지 말라고. 1년 동안 겨우겨우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가 실수도 많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다녔어요. 회사 다닐 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막상 잘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요. 요즘은 비장애인들도 취직이 힘들다는데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있을지 너무 걱정되네요.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들과 섞여서 일하는 건 역시 무리였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또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속상하겠다.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잘리기도 하고 역량이 좋아지면 어디 스카웃 되기도 하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잘리는 거는 꼭 장애가 있어서 잘린다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삶이 그런 거지 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다 뭐 책상 없어지기도 하고 뭐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강서 포잡에 오는 친구들도 잘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재계약이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업무 그 자체보다는 그 외의 것들 때문에. 근데 우리 보통 직장 생활 뭐 해보셨겠지만 사실 업무 자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게 뭐 업무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이직을 결심하거나 잘리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도 보면 그냥 옆에 있는 동료가 너무 재수 없거나 상사가 겁나 사이코를 만나가지고 막 관계죠, 이렇게 네, 하거나 상사 때문에 열받거나 뭐 대표가 진짜 너무 뭐 아닌 사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뭐 어디 이직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일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게 결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직업을 다시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고 혼자서 이분은 아마 일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옆에 근로지원인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비장애인들이랑 같이 일을 할 정도면 이분은 굉장히 우리 말하는 상태가 좋으신 분, 네, 장애가 굉장히 경한 장애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리감이 느껴지죠.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버텨볼까 했는데 잘리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어서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비장애인도 취직하기 힘들다는데 나를 어디 받아주는 데가 있을까? 아무 데도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우울감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렵다면 그냥 눈높이를 조금 낮춰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근로지원인 도움도 안 받고 그냥 나 혼자 가서 잘하고 비장애인과 교류도 잘하고 이런 일자리를 사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니까 좀 어렵더라.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는 있고 있어. 내가 회사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있고 뭐 좀 실수한 것도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으면 그냥 그런 실수나 어려운 점을 도와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근데 저는 이 정도 되면 근로지원인이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경우는 취업하면 근로지원인이 거의 상시 늘 좀 붙어서 도와줘야 될 단계고, 이런 친구는 이렇게 처음에 업무를 할 때를 잘 알려주고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좀 빠져도 될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도움을 좀 받고 그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럼요. 그리고 비장애인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취업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 하는 나라여가지고 일부러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어쨌든 벌금 내기 싫어서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정말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런 분을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취업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하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승아 씨 말처럼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내가 중간에 원하면 언제든지 그냥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분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직장에 새로 취업을 했을 때 그 직장에서만 그걸 허락을 하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활동보조 서비스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옆에서 업무적이든 비업무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근로지원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국가에 신청을 하면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시간당 300원이에요. 시간당 300원 본인 부담금만 내면 그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그래서 정말 뭐 몇 달 정도 되니까 일도 다 이게 파악이 되고 사람들이랑도 너무 잘 지내. 그럼 그냥 그때 안 받으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계속 받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연히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는 특별하게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경한 친구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제 본인이 구인 등록, 이렇게 구직 등록 해가지고 보통 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거기보다 서울 커리어 플러스 센터라고, 거기는 이제 어디 사시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이면 서울 커리어 센터에 문의하시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좀 디테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놓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면 물론 속상은 하죠. 속상은 한데 이것도 진짜 경험이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배움이니까 내 자녀가 힘들지만 좀 그걸 잘 극복해 나가는 걸 보면 오히려 더 2배의 기쁨이 올 것 같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어쨌든 살면서 크게 계속 자식 때문에 계속 행복했다 속상했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크게 부모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쓰시고 본인이 뭘 잘못해, 그 자아성찰이, 그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힘들거든. 내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보통 남 탓을 하지,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땠을까, 자기 행동을 이렇게 성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되게 훌륭한 친구라서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너무 주눅들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 번 가본 길은 좀 더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 친구도 다음 직장을 구했지만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2번째 어려움은 첫 번째 어려움이랑 또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쌓여서 삶이 되는 거니까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